네, 오늘 심화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주제 보시죠. 중국발 증시 훈풍 불어올까? 미국장이 패닉을 연출하면서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리고 또 중국장의 흐름도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장은 이 양대 주식시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경제 지표가 굉장히 또 악화됐어요. 중국의 네, 봉쇄 여파가 담긴 4월의 지표들이었는데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용까지 모두 좀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그 봉쇄를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중국인들인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봉쇄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인민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인민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줄은 만큼 여러 가지 공급도 많이 줄긴 줄었지만 그 공급보다도 소비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남는 물품들이 공급이 많이 시장에 좀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리면서 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에서는 좀 중국의 어떤 봉쇄로 인해서 전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영향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아무래도 언론이나 뭐 리포트나 이런 데서도 저같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춰줬기 때문에 증시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중국의 봉쇄가 낮춰줬다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연준이 공히 인정을 했죠. 자신들이 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가 지금 어렵다. 파월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낮추는 것뿐이다. 수요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역할을 중국에서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봉쇄 정치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봉쇄가 풀리면서 또 증시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많은 비용 부담을 일으키기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또 경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살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지를 그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현재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일명 미친 수요라고 하죠. 예, 그런 엄청 그 인플레이션을 받아주는 그런 수요를 좀 낮춰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둔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서영원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중국의 어떤 값싼 물품들을 세계로 공급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본질을 좀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질을 잘 파악을 해 보셔야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아무래도 물동량들이 많이 줄어서 중국의 물건들이 뭐 해외로 수출이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지금 더 올라갈 것을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준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로 대출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중국의 신규 대출? 예. 일단 이 차트들을 좀 연달아서 볼 건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분명히 안 좋아질 거는 당연한 얘기였죠. 한 달 전부터 저희 고객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지금 보여드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인데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일단은 증시에 한번 충격은 줄 것인데 이것이 안 좋아지면은 중국의 정부가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뭐 막대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 정책과 부양책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다. 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먼저 신규 대출인데요. 일단 신규 대출 부분을 좀 짧게 볼 건데,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경제가
좋게 느껴지고 뭐 수요가 살아날 것 같으면은 투자를 많이 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대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신규 대출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게에서도 좀 대출을 많이 하면은 뭐 부동산을 사든 부동산을 사면서 뭐 각종 내구재들을 같이 소비를 하겠죠. 그럴 텐데 대출이 적다 보니까 그런 소비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주식도 안 살 것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대출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중국의 신규 대출은 현재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이게 전월에 나온 것은 전년 대비 한 9%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네. 근데 이번 달에는 전년 대비 6.8% 상승한 것으로 예측치 7%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게 6% 상승을 했으면 뭐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원래 기존에 계속 해왔던 수준입니다. 계속 어느 정도 6%에서 5%, 7% 정도는 계속해서 달성을 해왔던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 일단 높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년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크게 났죠. 이때 고정자산이 3월 달에 거의 마이너스 24% 수준까지 났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를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한 0% 정도 성장을 하는 나라 같은 경우 24%가 그대로 24% 하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5%, 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쳐서 거의 30%가량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에는 상승을 했지만 이것도 기존에 원래 5, 6% 상승하던 거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도의 하락분을 21년도에 다 메꾸지 못했고, 다 메꾸지 못한 부분을 올해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오니까 좀 말이 좀 복잡하실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21년도에 회복을 다 못한 것을 22년도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회복이 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 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의 산업 생산과 중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뭐 서두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좋지 않게 발표가 됐죠. 예, 팬데믹 이후에 최악이었어요. 2020년 2월, 3월 이후 최악. 예, 이게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5% 상승을 했는데 예측치로 0.4% 정도 약간 보합세로 나올 것이라 봤는데 마이너스 2.9%나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산업 생산 마이너스로 간 게 이게 지금 거의 20년도 거의 제일 맥스로 보면은, 예, 거의 뭐 30년도 가까운 기간 동안 마이너스가 딱 두 번 났습니다. 코로나 때랑 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딱 두 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시진핑 정권이 다른 정권도 아니고 자기 정권에서만 지금 두 번이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3연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 시진핑 정권은 되게 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뭐 되게 항의를 하는 부분도 요즘에 유튜브나 언론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그 중앙 정부에 이렇게 일개 시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불만도 제기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제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음에는 그 소매 판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예측치가 마이너스 6%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발표된 것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거의 30년 되는 기간 동안 딱 두 번 마이너스가 난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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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코로나 팬데믹 때와 예. 지금 4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1%였는데 산업 생산은 네. 마이너스 2%였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훨씬 낮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가 훨씬 많이 줄고 생산은 그나마 조금 더 견고하게 버텼다. 그만큼 생산을 조금 하는 만큼 그것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에서는 바깥에 못 나가는데 직장에서는 뭐 공장에서 뭐 숙식을 다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호텔 같은 데 잡아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산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좀 많이 낮춰줬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악화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은 사실 정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에그플레이션까지 도래를 하고 하반기에 식량 위기까지 도래를 했을 때 이런 물가 부담이 어떤 식으로 또 경제에 작용을 하게 될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과연 상반기에 정점을 형성할지 이거 좀 이제 다시 물음표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30년 사이에 이런 어떤 급락하는 흐름 이게 딱 2번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중국에서만 딱 2번이죠. 예, 30년 사이 중국 예. 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지표를 보여주는 그 경제 지표의 급락이 2번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정권입니다. 시진핑 정권. 그래서 부양책이 앞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셨는데 이번 그 시진핑 정권에서 그러면 3년임을 결정하기 전인 10월 전에 그 어떤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예, 뭐 벌써 뭐 리커창 부총리가 벌써 나왔죠. 나와서 뭐 테크 기업들, 중국 내 테크 기업들의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가 캡처도 있는데 제가 캡처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네.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블룸버그요? 예,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들 그런 것도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증시에 상장되는 것을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 문제 때문에. 근데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그 상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추가로 또 성장을 하게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계속 용인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크 주식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3,000선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미국장, 중국장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좀 더 양호하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낙폭을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제한시키고 있고요. 3,080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증시 버블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버블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국 증시가 버블이 지금 상당히 많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홍콩 증시와 항생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버블이 뭐 거의 없고 홍콩 증시는 네. 뭐 지금 금융위기 수준의 지수 되죠. 그리고 엄청난 2008년이요. 그렇죠. 2008년 수준이죠. 그렇고 항생 지수도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상당히 이 두 지수가 좋을 거로 보고 그리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좀 호조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그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좀 아무래도 고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중국의 그 정부 당국에서 미국의 사태를 보고 그리고 닷컴 버블의 사태를 보고 특히나 뭐 우리 투자자님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수뇌부들은 그 역사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닷컴 버블 때의 교훈을 딱 안고 플랫폼 기업들을 그동안 엄청나게 탄압을 하면서 밸류를 되게 낮춰놨던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밸류를 낮춰놔서 버블을 꺼트렸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미국 증시나 뭐 다른 타국가에서 증시가 막 하락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좀 단도리를 좀 잘 해놨고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들을 지원을 하면서 좀 다시 경제를 되살리고 증시를 되살리는 그런 마중물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국 관련한 펀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해 나가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할 때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중국 정부가 버릴 수 없는 분야를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플랫폼, 전기차, 반도체. 예, 맞습니다. 예. 네, 플랫폼이나 그
전기차나 반도체나 다 좋다고 보는데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미국에서 워낙에 견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뭐 장비도 안 주고 그리고 각종 필요한 소재 같은 것들도 수출을 좀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살짝 좀 셋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투자하셔도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공부와 그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없으면은 뭐 한 국가의 경제가 이제 돌아가지가 않죠. 예, 뭐 간단히 뭐 그냥 단순히 먹을 걸 시켜도 뭐 인터넷에서 시키는 거고 그리고 각종 뭐 스마트폰으로 뭐 간단한 어플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플랫폼에서 다 다운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또 엔터테인먼트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그 수뇌부들도 알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때리지 않고 이제 더 키워서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특히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인들도 많이 쓰죠 요즘에. 그러니까 우위를 점하고 그런 다른 나라의 예속이 되지 않게끔 플랫폼을 이제 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뭐 벌써 하향식 정책이라고 해서 얼마 이하의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얼마 주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죠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비 부양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전기차를 특히나 좋게 보는 것이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전기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배터리도 있고 각종 부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발전소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차량이 움직이다 보면 보험업 같은 것도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지원을 하면서 이 경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플랫폼을 규제해서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중국이 국유화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버릴 수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공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오는데 공식이 있는데 플랫폼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때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국유화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 정부가 잘 알 것이고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그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뭐 제조업에도 영향을 받고 뭐 글로벌 어떤 소비 심리의 영향도 받아요. 이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게 있을까요? 예, 뭐 국내 일단은 중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은 그 셧다운이 풀리면서 뭐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국내에서도 중국에서 원자재 같은 것들 많이 가져오니까 중국이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정련이라 그러죠. 그 원자재를 가져와서 그런 어떤 빌렛 형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공급을 늘리면서 그런 원자재들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중국으로 또 공산품 같은 걸 싸게 가져와서 뭐 좋은 물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그 수입 수출에서 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셧다운이 풀리면서 정부가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 투자도 늘리고 하면서 국내의 전반적인 증시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전기차 등의 소비 부양책 나오고 있고요. 금리 정책도 계속해서 인하 방향으로 가면서 부양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정책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증시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또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게임주, 플랫폼주 다 신저가 경신하고 있어요. 네, 일부 소비재주들도 많이 하락하고 유통주, 이마트도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게임주 같은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테라 사태 때문에 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주식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좀 아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블록체인 테라 사태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라 사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신다면 뭐 안 좋죠. 안 좋은데 시스템 위기입니까?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게임이나 플랫폼 정도에서 멈추지. 그러니까 뭐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는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리먼 사태는 그 투자은행들이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기지에 관련해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들이 이 가상화폐 쪽에 포지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시스템적인 문제는 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뉴스 기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조회수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귀를 막으시면 될 거고 그 정도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게임주나 플랫폼 관련주들은 당연히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게임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재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월마트나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통업체들이 타깃. 타깃이죠. 네. 예, 타깃이 어제 가이던스를 좀 나쁘게 내면서 좀 예. 안 좋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이던스를 한번 낮춰놓고 나중에 조금 실적을 좀 다시 좀 서프라이즈 식으로 내놓으려고 미리 좀 한 번에 꽉 내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분명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너무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좀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소비재 관련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낮은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시스템 위기도 없고 경기 침체도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파월이 연착륙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파월도 시인은 하긴 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아마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근데 지금 리스크라고 할 게 그 우크라이나 벌써 전쟁이 그 마리우폴 포기를 했죠. 네. 마리우폴 그냥 러시아에 줘버렸죠. 그리고 예. 중국도 지금 코로나 봉쇄가 거의 끝났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또 봉쇄하는 거 아니에요? 봉쇄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양을 하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경제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좀 밀 가격이나 좀 이런 것이 다시 오르긴 했는데 근데 굴이나 뭐 이런 뭐 아연납 뭐 이렇게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것들은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경기 침체라서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들마저 같이 올라간다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도 좀 약간 좀 꺾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이렇다 할 리스크가 아주 큰 리스크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연준이 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재무부에서 좀 최근에 이 얘기도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재무부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거쳤어요 이번에 재무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쪽에 세금을 많이 걷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쪽이라 하시면 섹터를 말씀하시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글쎄요, 뭐 이런 증여세나 이런 건 굉장히 약하거든요. 세금을 어디에서 좀 많이? 뭐 법인세도 그렇고, 뭐 소비도 그렇고. 법인세 올렸죠. 그리고 많이 걷었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좀 전문가님들께서 잘 얘기를 안 하던데 하여간 세금 엄청 많이 걷었습니다. 아마 세금 시즌 도래하고 나서 2주 만에 한 500조인가 걷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증시나 뭐 다른 투자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다 일시에 소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지금 그 TGA라고 있습니다.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이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은데 이것도 TGA? 이것도 참 얘기를 잘 안 하죠. 워낙에 기관들이 자기네들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서 TJ 검색하면 바로 안 나올 건데 따르게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무부가 연준에 맡겨놓는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좌가 자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세금 시즌 이후에. 네. 근데 재무부가 이 자금을 줄이면은 그러니까 인프라를 투자를 하든 뭐 돈을 쓰는 거겠죠, 정부가. 그러면서 돈이 이렇게 시장에 풀리면서 이게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다 재무부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힘든 거고 근데 이제 곧 인프라 투자 시작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좋은 상황만 지금 있는 것이죠. 악재는 다 나와 있고 추가적인 악재는 저는 없고 좀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물론 한 달, 두 달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긴 시간을 보시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한 종목들로 건설 기계라나 아니면 뭐 철강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시각으로 좀 넓혀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섹터 얘기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래도 실상은
지금 5월에 나스닥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돈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자금 엑소더스거든요. 예. 이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5월장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뭐 나스닥이 일단 지금 정리해 주셨으니까 나스닥의 증발 금액을 좀 살펴볼게요. 예.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예. 뭐 한 6천조 가량이 증발을 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 리먼 사태 때 3천조 원 가량이 증발을 했고, 그리고 팬데믹 때 6천조 증발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려 1경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당연히 물론 이걸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너무나도 크게 많이 증발한 거고, 더군다나 플랫폼이나 말도 안 되는 PSR 기준으로 요즘 PSR 넘어서 PDR이라는 것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다 그 밸류에이션이 다 낮아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닷컴 버블이 그 거대한 그 하락장에서 6천조 원이고 지금 1경원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6천조 원이었으니까 저는 지금이 상당히 이미 하락이 많이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더 진행될지 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가 얘기하고 나서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더 하락하더라. 근데 그거는 뭐 저도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겠다. 이제 너무나도 증발이 그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정말 이 공포를 지나고 있는 국면인데요.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악재가 이제 노출이 거의 다 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를 봤을 때 중국 쪽에서도 소비와 인프라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었던 그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 계좌 TGA 라는 그 항목을 놓고 봤을 때도 연준에 좀 돈을 넣어두는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돈은 또 언젠가는 풀릴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좋아지는 그림을 보면서 투자할 만한 시기라는 점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섹터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뭐 섹터라고 하면은 뭐 오늘도 LNF가 7조 원 공시 내면서 2차 전지가 좋은데요. 근데 2차 전지도 당연히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할 테니까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쇼티지가 더 일어나겠죠. 예, 그럴 거고, 반도체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반도체주도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항생테크 ETN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항생테크주들,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들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생테크 ETF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상품도 있으니까 쌀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로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정말로 고점 대비 엄청 뭐 몇 토막이 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길게 한번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ETF도 국내에 좀 상장이 된 게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이런 것까지 말은 해도 되죠 아마. ETF니까. 예. 타이거 차이나 솔라 액티브인가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타이거 그 전기차 그 솔라 액티브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그 위안화 환율도 잘 지켜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두 가지 좀 투자를 좀 추천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예, 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 시간이 워낙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서 뭐 네. 예,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예, 예. 두 가지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중국 쪽의 기술주와 또, 중국의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항생테크 ETF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한 밸류체인과 반도체까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서용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쭉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늘 양대 지수 낙폭을 줄이는 힘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아주 꿋꿋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갭 하락이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이걸 잘 채워나가 보겠다는 좀 차분함이 엿보이네요. 네, 오늘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